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정신없이 장례 치르고 유품 정리하고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저와 동생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. 그런데요,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. 이번 주말에 식사나 하자. 소개할 사람이 있다. 저는 당연히 엄마 지인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식당에 나가보니 낯선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. 이분이 앞으로 나랑 함께할 사람이야. 너희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뭐라고요?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. 그런데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. 내 엄마가 떠난 건 안타깝지만 내 인생도 있는 거야.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엄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거든요. 아버지 혼자 두지 말고 서로 잘 챙겨라. 그런 엄마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어요. 가족을 지키겠다고, 아버지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요.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셨습니다. 며칠 뒤 아버지는 직접 말씀하셨어요. 이번에 같이 살기로 했다. 재혼 절차도 밟을 생각이다.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. 아빠, 엄마 돌아가신 지 40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요? 그게 가족이에요?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고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재혼이 뭐가 어때서요? 다 외로워서 그러는 거죠. 그 순간 저와 동생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. 그리고 직감했어요. 이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라는 거요. 그리고 그 예감은 아주 곧 현실이 됩니다.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분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.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던 안방은 며칠 새 낯선 화장품 냄새와 낯선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. 아버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.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집에 가도 바빠서 이따 연락하자며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. 어느 날 동생이 우연히 본 서류 봉투를 사진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. 유언장, 초안기 모호. 눈을 의심했어요.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 중이라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거기 적힌 수령이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여자였습니다. 이게 뭐야? 동생과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엄마가 평생 모은 집과 예금, 적금들 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보였죠. 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. 아버지, 유언장 쓰셨어요?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. 어차피 내 엄마 것도 내 거였어.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랑 살고 있잖아.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. 엄마의 인생은 뭐였어요? 우릴 위해 평생 참고 버틴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잊으세요?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. 사람은 변하는 거야. 넌 아직 몰라.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건 그냥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엄마를
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려. 며칠 뒤 아버지 댁 앞에 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. 문을 열자 그 여자분이 나왔습니다. 어머, 또 오셨네요. 무슨 일로?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와 꼭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.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?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또 무슨 일이냐?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, 유언장에 대해선 저희도 동의가 필요해요.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눠야 할 몫이 있는 거잖아요. 그 말에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셨고 그 여자분은 헛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.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? 혼인신고만 하면 상속은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 말에 동생이 못 참고 말했습니다. 자연스럽긴요? 엄마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 모든 걸 새어머니 앞으로 넘기는 게 정상이에요? 분위기가 냉각되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. 그만해라. 이건 내 인생이야. 너희가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.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 인생에 저희 엄마도 있었습니다. 30년 넘게 옆에서 참고 버틴 사람이에요. 그 사람 몫을 이렇게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여자분은 말을 잇지 않았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. 며칠 뒤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.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죠. 유언장 작성 전이라면 가족 간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. 그리고 사망 전 형성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고인의 공동재산일 수 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. 이건 싸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권리라는 거려. 저는 다시 동생에게 말했어요. 우리 엄마 몫을 지키자. 감정이 아니라 상식으로. 며칠 뒤 아버지 댁 앞에 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. 문을 열자 그 여자분이 나왔습니다. 어머, 또 오셨네요. 무슨 일로?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와 꼭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.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?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또 무슨 일이냐?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, 유언장에 대해선 저희도 동의가 필요해요.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눠야 할 몫이 있는 거잖아요. 그 말에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셨고 그 여자분은 헛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.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? 혼인신고만 하면 상속은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 말에 동생이 못 참고 말했습니다. 자연스럽긴요? 엄마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 모든 걸 새어머니 앞으로 넘기는 게 정상이에요? 분위기가 냉각되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. 그만해라. 이건 내 인생이야. 너희가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.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 인생에 저희 엄마도 있었습니다. 30년 넘게 옆에서 참고 버틴 사람이에요. 그 사람 몫을 이렇게 지우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여자분은 말을 잇지 않았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. 며칠 뒤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.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죠. 유언장 작성 전이라면 가족 간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. 그리고 사망 전
형성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고인의 공동재산일 수 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. 이건 싸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권리라는 거려. 저는 다시 동생에게 말했어요. 우리 엄마 몫을 지키자. 감정이 아니라 상식으로. 그날 이후 그 여자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연락해 왔습니다. 혼인 의사가 명확했고 실질적 동거 관계였다는 주장을 내세워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까지 예고한 상태였죠.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. 엄마의 자리를 너무도 쉽게 대신하려 했던 사람.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.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언니 엄마가 이 상황 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. 저는 더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끝까지 막아야 했어요. 며칠 뒤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정확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습니다. 변호사는 말했습니다. 아직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고 재산 분할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대응 가능합니다. 단 상대 측이 언론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을 거론할 수도 있으니 감정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.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모든 대화를 문자로 남기고 법적 기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가족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.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서야 내가 뭘 지켜야 했는지 알겠구나. 너희 엄마 몫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. 그 말에 저도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아버지도 가족이고 싶으셨던 거죠. 하지만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희생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. 우리 가족은 엄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.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. 의뢰인 측 재산 청구 관련 건 철회, 위자료 부분도 추후 논의 않기로 함. 그 순간 저와 동생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. 엄마, 이제야 우리가 지켜냈어요. 엄마 인생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막아냈어요. 며칠 후 엄마 제삿날이었습니다. 저희는 조용히 가족이 모여 식탁을 차렸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. 이제야 너희 엄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다.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. 가족이란 게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것도 같이 산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. 가족이란 누군가의 인생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지켜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거겠죠. 교훈 메시지. 사랑과 외로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.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면 그건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됩니다. 진짜 가족은 지켜야 할 인연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입니다.